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신여대 한글 맞춤법과 국어능력 수업을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을 맡게 된 정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2학기에도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제 동영상으로 올리고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수업을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에 비해서 장비가 좀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찍고 바로 이제 컴퓨터로 옮기느라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휴대폰 PC 캠도 이제 사게 되었고 그리고 컴퓨터하고 모니터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는 저는 좀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좀 제가 좀 집에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아이 소리가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6살짜리인데요. 물론 이제 제가 좀 촬영할 때는 조용히 시키겠지만 애가 이렇게 떠드는 걸 매번 조용히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아이 소리가 섞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업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제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아이 소리가 약간 좀 섞일 수가 있지만 약간 그 큰 수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강의 평가에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아이 소리가 들리는데 궁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전공은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요. 활용론, 의미론, 그 다음에 한국어 문법 이런 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 전공이 중요하진 않고요. 그 아래가 중요한데 제가 공립국어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립국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어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을 포함해서 국어어문 규정에 관한 그런 것을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국가단체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어문 규정 책도 내고 거기에서 뭐 있으면서 그냥 뭐 밥만 먹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제 국어 맞춤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습득함으로 인해서 국어문 규정 책도 내고 제가 이렇게 맞춤법 강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그런 경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어문 규정 책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로 이제 삼으실 텐데 그 교재는 바로 이겁니다. 쉬운 국어문 규정 문제집 제가 썼고요. 정종수가 썼고 한국문화사에서 나왔습니다. 쉬운 국어문 규정 문제집이라는 요 책이니까 요 책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업을 할 때 교재를 선택을 해놓고 교재로 수업을 안 하시는 교수님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때는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그냥 교재를 요 앞에서부터 완전히 이 책은 교재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진도를 나갈 테니까 이 책을 꼭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노고의 수고 덕분에 하여간 뭐 책이 지금 꽤 이제 많이 팔렸는데요. 하여간 요 수업을 하면서 요 교재는 꼭 필요하니까 꼭 장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중고로 사셔도 되고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새 책으로 사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성신여대에서 지금 횟수로 5년간 수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만 4년이 제가 2016년 2학기부터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신여대하고 이제 2년을 맺은 지도 꽤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고마운 학생들이 있었는데 약간 이거 좀 학생들을 보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한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수업이 끝날 때쯤 되니까 되게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1학기 때. 그런 거 보면 카메라 넘어서도 이렇게 뭔가 좀 인간의 정을 느끼고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수업에 많은 좀 협조와 그 다음에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연락은 되도록이면 이메일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jes1031 한메일.net입니다. jes1031이라는 한메일이 이제 다음이거든요. 다음인데, 요런 이제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요거는 이제 연식을 나타냅니다. 제가 거의 다음 한메일을 처음 생겼을 때 가입을 한 덕분에 1031은 당연히 제 생일이겠죠. JS는 종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메일 제가
네이버도 JS1031이거든요. 예, 그런데 네이버보다도 다음을 좀 많이 확인을 합니다. 네이버는 거의 확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거는 좀 제가 얼마나 좀 오래전에 예, 컴퓨터를 사용하였는지 이런 거를 좀 나타내는 예, 그런 이제 표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하여간 이메일이 제가 기록에 남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메일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로 예, 그 보내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메일을 확인한 후 예, 그 하여간 그 거기에 맞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이제 과목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춤법 불패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강남 불패라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은데요. 하여간 강남에 이제 땅을 사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강남 불패라는 이런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서는 이제 맞춤법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설치하면 폐강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폐강되는 것보다 사람 수가 너무 넘쳐가지고 예, 그래서 좀 그 하여간 그 저기 그 듣고 싶은 사람이 못 들을 정도의 예, 그런 이제 수업이 된다는 것이 바로 맞춤법 불패인데요. 교양 수업 중에는 맞춤법이 거의 없는 수업이 없고요. 없는 대학이 없고요. 폐강되는 일 없습니다. 항상 만석이고요. 이번에도 수업 듣는 학생 몇 명인지 아세요? 예, 저희 150명입니다. 150명인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늘려줄 수 없느냐라는 그런 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학교의 철칙입니다. 교양 수업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건 학교의 철칙이기 때문에 예, 하여간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걸 늘리게 된 이유가 무려 450명이 장바구니에 담아놨대요. 이 맞춤법 수업을. 예, 그래서 하여간 올릴 수 있는 최대치로 150명을 지금 늘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이 뭐 그 40명 들으나 뭐 150명 들으나 저에게 이제 들어온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하여간 그 제가 저기 여러분들 제가 그 대학에 들어온 지 벌써 29년째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보낼 시간이 앞으로 보내온 시간보다 덜 짧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은 학생에게 예, 맞춤법을 좀 알려야겠다는 그런 사명감 예,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50명을 꽉 채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 수가 이제 많으니까 수업 운영이 좀 제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예, 좀 협조를 예,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예, 교수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뭐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여간 뭐 맞춤법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하여간 매번 이렇게 맞춤법 수업이 꽉 찰 줄 알았는데 예전에 한번 33명 들어가지고 폐강을 걱정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방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예, 하게 되었고 하여간 뭐 항상 수업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게 뭐 맞춤법 수업이라는 게 국어 수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맞춤법의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영상이 이제 발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이제 뭐 텍스트는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문자 텍스트 없어지고 다 영상으로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조금 왔습니다만 그래도 카톡이라는 게 단톡방이라는 게 살아있고 그걸 확인하고 그러는 거 보면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맞춤법 이제 89년에 이제 바뀌고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뭐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 뭐 30년 이상 지났는데도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건재하거든요. 맞춤법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맞춤법 지금 배워두시면 예, 앞으로 여러분들 그 아마 이제 수명을 다하신 날까지는 아마 계속 이게 사용이 될 겁니다. 사용이 될 거고 그리고 문자 텍스트라는 것이 우리가 좀 그 화면으로는 좀 숨겨야 될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문자 텍스트를 통해서라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수명을 다하실 날까지는 계속 건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맞춤법 수업이 아직까지 중요하다. 예,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맞춤법이 틀리면 기초 교양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맞춤법을 틀리면 기본적으로 교양이 부족하다. 좀 그 쉽게 말해서 무식하다라는 그런 그 인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이제 뭐
그 소개팅이나 뭐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 이성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괜찮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문자를 여러분께 카톡을 이제 보냈는데 만주법 다 틀려가지고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만나시겠습니까? 예, 아무리 뭐 멋있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예, 이 사람은 좀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학생이고 좀 배운 분들인데 예, 교양 없는 사람하고 좀 만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걸 볼 때 역시 그 맞춤법이 좀 교양 수준의 예, 그런 저 기준선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은 교양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또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심하면 요즘 이제 기사문을 읽을 때 인터넷 기사문이 많아서 그런지 그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틀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많아서 그래서 좀 하여간 예전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좀 이렇게 바로 문책이 들어오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좀 약간 느슨해졌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식적인 글을 쓰거나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오타가 나면 안 되겠지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하는 그런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적인 글을 썼을 때 그 문제를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은 또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맞춤법 틀린 기자를 보면은 뭐 요즘 뭐 기레기라는 말 좀 많이 합니다만 좀 그런 말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기자로서 소양이 참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예, 좀 아래 댓글이나 이런데 많이 좀 읽을 수가 있는데 예, 어쨌든 요즘 이제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알아두시고 예, 하여간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예, 맞춤법에 관해서는 예, 적어도 예, 중간 이상 하여간 거의 최고 난이도의 그런 수준을 갖춰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국어 어문 규정의 4대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한글 맞춤법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국어 어문 규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 어문 규정은 크게 네 가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중에 한글 맞춤법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한글 맞춤법이 국어 어문 규정을 다 대표하느냐 예, 뭐 대표도 합니다만 대신하는 양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우리 수업은 국어 어문 규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렇게 네 가지 예,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철자법입니다. 철자법. 영어 철자법 틀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도 역시 철자법을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자법이 그냥 소리대로 적으면 되지 철자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게 넓다 있죠? 넓다라는 거를 이렇게 쓰죠. 그런데 발음대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발음대로 쓰면 편할 텐데 왜 이런 리을 비읍의 복잡한 그런 철자법을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요것과 함께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넓고 넓지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넓고 넓지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면 요 앞에 있는 말이 요거는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아서 다 땅의 넓이가 크다라는 뜻으로 예, 그렇게 예, 요거는 이제 인식이 됩니다만 이거는 지금 인식이 뭐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이게 똑같은 뜻으로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되고 이렇게 써줘야 이게 똑같은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의사소통에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자법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썼으면 편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철자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이런 철자법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규정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그래서 철자법과 띄어쓰기 규정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표준어 사정원칙과 그 다음에 그 표준 발음법, 표준어 사정원칙, 표준 발음법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게 나뉘어지는데요. 표준어 이제 사정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라는 게 뭡니까? 표준어의 반대말은 비표준어가 되겠죠. 비표준어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사투리, 방언이에요. 자, 그러면 방언, 사투리를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지만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에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표준어이다, 표준어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한글 맞춤법보다는 약간 좀 그 느슨한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표준어를 정해놔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표준어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글의 이제 대표적인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습니다만 한국의 대표적인 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표준어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게 표준어 사정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은 바로 아나운서가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룬 것이 표준 발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외래어 표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이란 무엇이냐?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좀 비슷하게 묶이는데요. 자, 외래어 표기법은 일단은 외래어 표기법은 외라고 적고 로마자 표기법은 롬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은 뭐에서 뭐로 바뀌는 것이냐? 요거는 외래어를 뭘로 쓰는 겁니까? 한글로 쓰는 것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은 요거는 한국어를 뭘로 쓰는 겁니까? 요거를 로마자로 쓰는 것이 바로 로마자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래어를 한글로 쓴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후라이팬이라고 써야 됩니까? 프라이팬이라고 써야 됩니까? 우리 발음은 다 후라이팬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쓰는 것은 프라이팬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외래어를 한글로 어떻게 적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해놓은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고요. 로마자 표기법은 이제 한국어를 로마자로 적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제 이름 정종수입니다. 로마자로 어떻게 적습니까? 로마자로 J는 J-E-O-N-G J-O-N-G-S-U 종수는 이런 식으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를 바로 로마자로 이렇게 적기로 한 것이 바로 그 로마자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했을까요? 이거 영문자 표기법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거 뭐 영문자 아닙니까? 이거 영문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거의 원소유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로마에서 개발된 문자예요. 로마에서 개발된 문자고, 영어나 아니면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로마자이기 때문에 영문자가 아닙니다. 영문자는 영어에서 로마자를 빌려 쓴 게 그게 영문자예요. 그래서 원소유권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로마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 거 있는데, 자, 우리 그 시간 관계상 우리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개 다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우리 프린트물 제가 나눠드리고 수업을 할 텐데, 그때는 4개를 다 다루겠습니다. 4개를 다 다루겠습니다만, 우리 그 다음 시간부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중에서도 표준어 사정 원칙, 거기까지만 딱 진도를 나가면 우리 한 학기가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수업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중에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만 공부를 하고요. 남은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개인적으로 배우시든지 책을 통해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책은 다 다루고 있으니까 이걸 읽어보시고,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은 다음 주에 제가 주요 개요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학습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강의 소개에 대해서, 강의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평가는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과제물 15%, 출석 15%로 구성이 됩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온라인 시험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을 이용해서 시험 감독을 하고요.
뭐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에 제가 광고를 할 테니까 그거 잘 들어주시고 어쨌든 온라인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어문 규정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을 이제 시험 볼 과제물로 낼 텐데요. 그 2020년 2학기 현재 사진 및 캡처 30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 다니시면 뭐 간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문 같은 거 틀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물이라든지 뭐 시장이나 마트 가면은 뭐 게시물 같은 거 좀 틀린 거 있죠. 그 다음에 책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자막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오셔서 그래서 요거를 30개를 모아 오시고 그 30개를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이거 틀렸다 이런 것 몇 항에 따르면 이거 틀렸다 그런 설명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틀린 거를 맞은 걸로 그렇게만 고쳐 오시면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거는 좀 그 공식성도 없고요. 워낙 틀린 게 많기 때문에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캡처하시면 안 됩니다. 뭐 방송 자막이나 아니면은 뭐 서핑을 했을 때 그런 공식적인 글 같은 거 있죠. 기사문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틀렸을 때만 그것만 캡처하시는 건 괜찮고요. 단톡방 같이 비공식적인 것은 캡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0개를 이제 모아오시는데, 그 날짜는 제가 11월 중에 아마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날짜도 제가 여기 수업 이제 뭐 확정이 되고, 지금 아직 정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정정 기간 되고 끝나고 뭔가 확정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아까నే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쓴 쉬운 국어문 규정 문제집입니다. 한국문화에서 나온 거요. 이 책을 교재로 삼으니까 지금 뭐 요걸 꼭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도 괜찮아요. 중고로 사셔도 괜찮고 이 책을 구입을 해주시고요. 가져오시고 교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오로지 교재 위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강의 노트를 모아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교재에 따라서만 제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다 모두 녹아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 교재에 의해서만 수업을 하니까 그 교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업은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교재를 안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다다음 주에는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교재가 없으면 정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꼭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는 게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 할인이 되잖아요. 할인이 되고 뭐 자료 포인트 같은 것도 쌓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의 관건은 우리 문제로 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기억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조항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보충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연습 문제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여러분께 연습 문제 풀이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제 조별로 짜서 그 조별로 그렇게 발표를 하게끔 그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 문제는 기존과 같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풀이하게끔 했는데 학생들 여러분이 그냥 직접 풀어주셔야 됩니다. 직접 푸시고 그 뒤에 정답 및 해설이 있으니까 그 앞에 이미 다 배웠어요. 항목을 배우고 그 밑에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항목을 잘 수업을 하셨으면 연습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겸 해서 제가 그 앞부분만 수업을 하고 연습 문제는 여러분께 그 공을 남겨드리니까 약간 그때 잘 준비를 연습 문제를 잘 풀이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 소개가 이제 3시간 우리 수업을 하죠. 수업을 하는데 보통 이제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합니다. 그런데 저기 온라인 수업에서는 30분에서 35분가량 1, 2교시 수업하고요. 3교시에는 18분 동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중간에 그 문제풀이하는 조별 활동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눈을 맞추면서 수업을 하면 제가 뭔가 좀 농담이라든지 이런 말도 할 텐데, 지금 저 눈을 맞추면서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로지 거의 그 진도만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분간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 배울 양이 너무 많아져서 아마 시험 보실 때 무척 힘드실 겁니다. 사람이 배우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 2교시에는 제가 30분서부터 35분 정도, 그 정도 수업하면 오프라인에서 50분 얘기한 거하고 양이 같더라고요. 같으니까 그 정도 수업하고요. 3교시 때는 보통 1시간 안 하죠. 1시간 안 하고 여러분 저기 수업 간의 이동 시간 이런 것도 합쳐가지고 보통 한 35분 정도 그 정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 3교시에는 그래서 그걸 반영하여서 18분간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이 길어지면 힘들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저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온라인 수업이고 여러분 저기 아주 재미있는 유튜버도 50분 수업 50분 그거 보기 힘든데 예, 제가 지금 50분 동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아주 좀 머리에 막 아주 쥐가 나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예, 그래서 30분에 35분간 수업을 하는 거니까 약간 요런저런 거 다 생각해 가지고 그 정도 수업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우리 오프라인에 했던 수업 진도하고 같습니다. 예, 같으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거를 좀 그 정도 수업한다는 거를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단톡방을 운영합니다. 자, 요 수업 이제 우리 좀 동영상이니까 요거 잠깐 중단하고 가입하셔도 괜찮고요. 성신여대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으로 검색을 하세요. 예, 검색을 하셔서 거기 가입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이렇게 쭉 적혀 있으니까 여기로 가입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 공지사항을 거기다 이제 띄우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그것도 있습니다. 저기 홈페이지도 있죠. 그 학교에서 제공한 그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약간 빠른 이제 공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저 시험 볼 때 그때 저 준방 같은 것, 그 주소 같은 것 학교에 공지에도 해놓고 여기에도 이중적으로 이렇게 공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이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 놓긴 하는데 이게 150명이나 되니까 이제 교수가 이제 수업 공지만 좀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명이나 되니까 밤에 막 그냥 카톡 올리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150명씩이나 되니까. 예,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에서의 좀, 말씀을 좀 줄여주시고요. 예, 저한테 들어오셔서 인사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다 인사 받은 걸로 하고요. 예, 인사 너무 예의가 발라가지고 막 인사하시고 그런 분도 있는데, 인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의 바르고 너무 훌륭하신 거 아니까, 그거 안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주로 공지를 올리는 용도로 그렇게 단톡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 수업에 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좀 150명이나 되니까 여기에 좀 이동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동영상이 수업을 선택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수업 들은 것 여러분 평생에 도움이 되면서 그리고 저도 여러분 평생에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그냥 스쳐가는 사람 말고 조금이나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